중급자 코스로 통하는 비봉은 정상 전체가 암벽이고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등산의 재미를 느끼기에는 더없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80도에 가까운 바위길 경사로 올라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탁 트인 전망은 물론이고 시원한 바람까지 북한산 비봉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드디어 비봉이 왔습니다. 진흥왕비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기 너무 기쁘고요. 또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습니다. 일요일 오전 불광역에서 만나 우리는 북한산 비봉 코스에 도전했습니다. 지금부터 족두리봉을 향해 올라가는 상로봉을 거쳐 비봉에 오를 예정인데요. 이후 승가봉과 대남문으로 건너가 이북 오도청에 있는 구기동으로 하산할 것입니다. 제가 산 많이 가봤어도 북한산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제일 가고 싶은 산. 네, 오늘 처음으로 중국 코스를 가보는데 좀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불광초등학교와 스포츠센터 앞 삼거리를 지나 언덕을 오른 후에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데크길도 있었지만 저희는 등산로라고 적혀있는 왼쪽 길을 선택했는데요. 어제까지 세찬비가 내린 터라 하늘이 깨끗하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오후에는 많이 더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멋있다. 갈 길이 먼 만큼 조심히 하지만 조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아, 우리가 오기 전날 하느님께서 전부 북한산을 물청소를 해주셨군요.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먼지도 안 나려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산의 코스는 등산로 대부분이 바위였습니다. 스틱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나름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경사도가 꽤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요. 등산화와 장갑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겁나지 않으세요? 겁나는 길입니다. 그동안 초급자 코스로만 다녔던 친구는 경사가 있는 바위길에 힘들어했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서 땀으로 흠뻑 젖었는데요. 선배님이 가져오신 스포츠 헤어밴드를 친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써보세요. 어? 이걸 쓰면 안 눌러. 아, 밴드인데 살짝 조이죠? 예. 근데 땀은 눈으로 안 눌러. 옆으로 다 흐르게 이 와이퍼처럼 돼 있어 위에가. 이게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보다 좋아요? 아니 귀찮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흘러 떨어지니까 앞으로 떨어지니까 시야를 가리거든. 석자 좋아? 일단 지금 좋고 사이에 보면 이제 그리고 살짝 하면 약간 두통도 좋아져요. 머리 아플 때 질끈 수건으로 짜리잖아. 불광역에서 20분 정도 올라왔는데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배군대로 오를 때와는 조금 다른 마천루의 향연인데요. 눈이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아과 의사인 영수님은 땀을 많이 흘린 친구를 위해 죽염을 챙겨주었는데요. 물만 먹어서는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기고 피로가 크게 느껴질 뿐더러 쥐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소금이 더 중요해요. 산에 땀을 흘릴 때는. 설사할 땐 이온 음료가 또 죽여면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또 그 외에 좋은 게 많이 들어있죠. 식탁임하고 달라서. 계속되는 암릉을 지나 족두리봉에 도착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이 비일비재하다는 경고 문구가 있었는데요. 북악산과 인왕산, 안산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멋졌습니다. 앞으로 좀만 더 가봐. 야, 엄청 멋있어. 뒤에가 절벽이 엄청 멋있어.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떨리네. 오, 하시네. 저 유튜브에 있던데. 넘어가지 말고 거기까지만 가봐. 그 위에. 이야, 좋네. 사진 찍어주셔야죠. 아니, 사진. 어이, 멋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건강도 한 것 같고 드디어 태양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날이에요. 근데 여기 진짜 밑에가 여기가 너무 예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뷰네. 네. 이런 뷰가 좋은 사람들이 바위산을 타는 것 같아요. 야, 마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그래도 여기도 족두리봉인데요, 꼭대기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과계로 괜찮았어요. 근데 진짜 무서워. 현재 저희는 지금 족두리봉에 와 있습니다. 경치가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도 조만간에 한번 꼭 오시길 바랍니다. 해발 370m, 족두리봉에서 내려가려는데 왼쪽에 커다란 바위가 보였습니다. 투어라는 곳으로 맨손으로 올라가긴 힘들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암벽 등반으로 올라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한번 용기를 내보았는데요. 막상 바위 앞에 서자 무모한 행동 같아 포기했습니다. 향로봉으로 가는 길은 재밌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조심스럽게 바위길을 내려갔는데요. 바위로 된 계단길이 한참이나 계속됐습니다. 족두리봉으로 올라갔던 길을 다시 내려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5개의 봉우리를 올라가야 하는 만큼 욕심내지 않고 차분하게 걸었습니다. 향로봉 1.4km. 다시 평지가 나왔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이제는 오르막길이 나타났는데요. 산길을 올라가다가 고개를 돌려보니 조금 전 지나왔던 족두리봉의 모습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이게 아까 전산도 있는 거 중계구? 근데 그게 진짜 쪽두리 위에 이렇게 삐찍삐찍 솟아나온 그거 같아. 좀 더 멀리 가면 더 쪽쪽처럼 보이더라고요. 저게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인공적인 건데 저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얼마만 나갈게요? 1분. 야, 뻥을 그렇게 날라오면 1분 안에 올 수 있겠다. 형수님 술도 잘 드시죠? 옛날에 3병, 지금은 소주 2병. 아니, 산 잘 타시는 체력이면 진짜로 특별한 알러지 없으면 술도 엄청 잘 드시더라고요. 선배님도 술 엄청 잘 드시잖아요. 옛날에. 야, 이 길 이렇게 위에 보면서 가니까 너무 이쁘다. 저기 올라가는 거지? 여기가 올라가야 될 거야. 우리도 저기 가겠지. 나도 여기 처음인데 이 코스 너무 좋다. 생각보다 많이 안 어려운 것 같아. 이제 향로봉 800m 많이 왔네요. 향로봉으로 가는 길은 급경사 구간이 있었습니다. 밑에서 보면 까마득하고 위에서 보면 아찔했는데요. 뒤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야, 쪽두리봉이 그냥 쫙 보이고. 쪽두리봉은 보는 각도마다 다른데요. 요 뷰가 가장 쪽두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향로봉을 500m 앞두고 국립공원 구조대가 나왔습니다. 한 등산객이 구조대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다니던 길이 입산금지로 막힌 것을 두고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명지역이라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등산객이 한 명이 자꾸 가서 자기는 안전모드 있으니까 가도 괜찮다고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작은 바위들이 계단처럼 촘촘히 깔려 있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지만 조심스럽게 올라갔는데요. 친구는 신경과 의사인 선배님이 건네준 영양제를 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진짜 맛있다. 제가 방금 마신 게 에너지 드링크인데요. 원장님께서 물에 타 먹으라고 스틱 한 봉지 주셨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맛있으니까 이제 올라가시죠. 가자. 한참을 걷다 보니 나무 계단이 나왔습니다. 이것만 올라가면 향로봉이라고 하는데요.
힘을 내서 조심히 올라갔습니다. 야, 근데 진짜 선배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어마어마한데 체력이? 535m 향로봉입니다. 아, 이게 진짜 멋있네. 아리따운 아가씨가. 아니, 여기 올라와 보니까 봉우리가 진짜 많아요. 근데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암벽이 멀리서 보면 와,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데 막상 올라와 보면 오를 수 있어. 그리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산은 지금 있는 이 산이 최고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산 가면 그 산이 최고야.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북한산이 워낙 험한 산이긴 한데 이렇게 지리적으로 구분이 가는 산이죠. 이렇게 신라 진흥왕이 여기까지 와서 경계석을 만들었다는 것이 1000년이 넘은 것 같은데 1000년의 후회가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너무 좋아요. 향로봉에 오르니 북한산답게 탁 트인 풍경이 너무 좋았는데요. 멀리 보이는 한강도 참 멋졌습니다. 야, 360도비야. 저는 드디어 향로봉에 올라와 있습니다. 360도 파노라마 펼쳐진 것처럼 너무 멋있는데요. 이제 비봉을 향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봉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향로봉에서는 400m 정도로 정말 가까웠는데요. 등산로 전체를 보여주는 이정표 앞에서 남은 길을 점검했습니다. 앞에서야 덜 힘들어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산에 우리 아빠가 데리고 다닐 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앞에서 가면은 그냥 아들 앞길 보고 가면 되는데 위에만 보고 하면 되는데 뒤에 따라가면 진짜 선생님 따라보고 가면은 더 힘들다고. 근데 이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 공부도 똑같아. 그냥 편한데 2등 3등 밑에 있으면 1등 쳐다보고 가느라 힘들어. 굉장히 무언의 압박. 아버님의 현명한 조언 덕분에 훌륭한 교장 선생님 절대 안 하셨거든요. 손가락 소리 절대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신 거죠. 아, 교장 선생님의 훌륭한 교육법이셨네요. 이제 산에 따라간 이유가 역사를 많이 들었어요. 야사 얘기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들으러 산 따라갑니다. 좋네요. 워낙 책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 어. 야사를 깨고 계셨나요? 네. 역사책에 있던 장소에 애들 어릴 때 데려가고 그건 사실 왜지 않죠. 자기가 현장에 가봤으니까. 그러네요. 멋집니다. 석주가 확실히 앞에 가더니 그냥 지금 확실히 앞에 서니까 잘 가는 느낌이 드네. 가을에 오면 진짜 예쁘겠네. 그래서 줄 서가지고 줄 서가. 네. 일찍 와야 되더라고요. 그때는 네. 한 시간 더 땡겨서. 드디어 북한산의 명소인 코뿔소 바위가 나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했는데요. 멋진 사진을 남기기 위해 위험을 불사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친구야, 왜 안 가? 경사가 심한 암벽길, 왼쪽은 낭떠러지라 더욱 아찔했습니다. 안쪽에 붙어서 걸으니 위험하게 느끼진 않았습니다. 선배님이 앞장을 서고 친구가 뒤를 따라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형수님은 밑에서 기다리시기로 했는데요. 걱정했던 친구는 뜻밖의 수월하게 올라왔습니다. 우와! 코뿔소 바위 앞에 섰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멋진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계셨는데요. 코뿔소 코까지 내려가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친구가 코뿔소 바위 위에 올랐습니다. 등린이었던 친구는 어느새 산악인의 면모가 느껴졌는데요. 구호 멘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섭다! 잘했어. 저기 안 가? 내가 가면 이렇게 넘어요. 가지마, 조심히 와. 선배님도 코뿔소 바위에 올랐습니다. 조심조심 올라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는데요. 뒤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멋졌습니다. 너무 멋있어. 이게 코뿔소 바위?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네. 여기서 끝냅시다. 드디어 제 차례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구호 한번 외친 후 코뿔소 코에 도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 보니 오목하게 파여 있어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삐끗하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옆에서 기다리던 분들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발 560m, 비봉으로 올라가는 바위길은 더욱 경사가 심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재밌었는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이라이트를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발을 내딛다 보니 어느새 비봉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 경사가 거의 80도에 가까웠는데요. 다행히 양쪽 바위를 손으로 잡은 채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긴 쉽네. 살았다. 여기만 올라오면 된다. 역시나 등산을 자주 다니는 선배님은 큰 어려움 없이 올라오셨습니다. 뒤에 있던 친구도 용기를 내서 도전했는데요. 박력 있게 올라오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뭐야? 등리리가 지금. 야, 너 너무 쉽게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 약 1500년 전에 세워졌던 진흥왕 순수비가 보였습니다. 이미 많은 등산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선배님은 사진 좀 찍어달라는 등산객들의 부탁을 받고 열심히 찍어드렸습니다. 드디어 비봉에 왔습니다. 진흥왕 비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기 너무 기쁘고요. 또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온 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드디어 북한산 비봉에 올라왔습니다. 진품은 아니어도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이제 조심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산길은 더욱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바위길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참 재미있는 코스구나 싶었는데요. 선배님과 친구도 큰 어려움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러게. 야, 너 오늘 등리리에서, 중급자 됐어. 다만 탁 트인 전망을 보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고소공포증 환자라면 힘들겠다 싶었는데요. 코프스 바위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암벽 타셨는데 어릴 때 안 하셨어요? 재밌었어요. 스릴 만점. 평소에 기다리시면서 춥진 않으셨어요? 그냥 몸 풀었어요. 여기서 몸 풀어서. 이게 확실히 나이가 든다는 건 조금만 가만히 있어도 몸이 많이 굳어요.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칭하고 계속 만져줘야 돼.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좋네요. 이렇게 스트레칭 하셨다니까. 비봉에서 내려와 사모바위로 가는 길엔 평지가 계속됐습니다. 숲속을 걷는 느낌이 참 좋았는데요. 김밥을 먹은 만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오르막길이 나오고 그러겠네요. 해발 540m 사모바위가 보였습니다. 네. 바위의 모습이 조선시대 관리들이 머리에 쓰던 사모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1968년 1.2 사태 당시 김신조 일행이 바위 아래 숨어 있었다고 해서 김신조 바위라고도 불립니다. 사모바위 옆에서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지 못해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욱 어려워 보였습니다. 너를 믿지 말고 신발을 믿어. 내려가는 게 무서워요. 올라가는 건 올라가겠어. 근데 내려올 때가 굉장히 안 돼. 자, 사모바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면? 신발을 믿고 열심히 올라가면 됩니다.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은 저와 선배님은 무사히 올라갔습니다. 형수님과 친구는 저희들의 사진을 찍어주었는데요. 사모바위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참 좋았습니다. 뒤에 있는 비봉도 보이고 이제 대나무로 하산할 겁니다. 좋은 하루였어요. 사모바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찔했습니다. 저희는 등산화를 믿고 정면으로 조심조심 내려왔는데요. 등산객들마다 내려오는 방법과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표정과 가진 자세와 가진 난감히 묘차하면서 내려와. 왜 올라갔을까? 올라간 것까진 가고는 내려가면서 지금 다 여기 지금 시작할 때 저 모습들 다 달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내려오니까 다르네. 대나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1.8km가 남았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많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싶었습니다. 앞장서서 걷는 친구는 오늘은 전혀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전과 달리 힘이 넘쳐나는 것 같았는데요. 어느새 해발 567m 승가봉에 도착했습니다. 천안까지는 아니고 서울이 제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우와. 여기가 어디죠? 여기 승가봉이요. 북한산 승가봉. 감사합니다. 정복했습니다. 대나무로 계속 가는데 멋진 이거 바위가 어디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암벽과 암벽 사이에 머릿돌이 아슬아슬하게 얹어진 모양새였는데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은 탓에 저희는 근처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는데요. 보온병에 담아온 뜨거운 물로 커피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계속 그러시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할 수 없이 한 잔을 받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정종에다가 꿀 집어넣고 끓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대나무를 향해 걸었습니다. 급경사가 나왔지만 쇠줄이 있어서 위험하진 않았는데요. 정말 비봉 코스는 없는 게 없구나 싶었습니다. 아, 이 코스, 이거 너무 코스가 진짜 재밌네요. 재밌고 아기자기 네. 조금은 우왕스럽기도 하고. 야호. 한참을 오르락내리락 걸었습니다. 등산객들도 여전히 많았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즐겁게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문수봉 팻말이 나왔습니다. 특이하게도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려운 길은 바위길이고 쉬운 길은 숲길이었는데요. 바위길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려운 길을 가셔도 좋을 듯합니다. 다만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날이라면 그늘이 있는 쉬운 길이 더욱 좋은 듯합니다. 여기는 진짜 쉽네요. 게다가 그냥 내리막길이고. 쉬운 길이라고 했지만 마냥 쉽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4시간 이상 산행을 하고 있던 터라 누적된 피로가 느껴졌는데요. 원래도 과묵했던 친구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몸을 트위스트 하는 거예요. 반대로. 몸을 허리 반대로 틀면 오른쪽 옆에 측면이 전부 다 많이 당기잖아요. 네. 이렇게 틀면 이 전체가 되게 등산할 때 많이 피곤해지는 근육이거든요. 이렇게 몸을 틀면 그게 트위스트가 돼서 쫙 스트레칭 전체가 일어나죠. 발목부터 시작해서 대퇴부까지. 발을 바꾸면 반대로 꽈서 요령이 생기면 이렇게 어디를 많이 꼬는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엣지를 통해서 이렇게 대고 몸이 앞으로 쭉 가면 종아리 스트레칭이 무게중심을 옮기면 자연스럽게 종아리가 엄청 스트레칭. 아, 형님도 그렇고 확실히 스트레칭을 열심히 잘 하시네요. 야, 근데 어우,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면 푹 주자도 쉬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이런 데다 걸치고 발목 확 제낀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한번 눌러보실래요? 여기 눌러서 되게 시원할 거예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발목을 제끼고 이거 누르면 뒤가 딱 당기잖아요. 이것도 밀어주면 네. 이렇게 가만히 이것도 한 20초 정도 있으라 그러거든요. 자꾸 움직이지 말고. 발목을 최대한 뒤로 제끼고 이거 밀면서 하면 이게 다리 뒤쪽하고 측면이 엄청 이걸 누르면 아픈 데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 아픕니다. 근데 아프면서 엄청 시원해지거든. 네.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그러나 이걸 하여튼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다 뭉쳐있다고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반대도 이렇게 여기 눌러주면 엄청 발목 제끼면서 쭉 다 당기는데 지금 뭉쳤던 거 좀 풀리는데요? 순식간에 풀려요 이거. 풀리는데 진짜. 네. 앉아서 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와 진짜 풀리네. 네. 여기 문제는 엄청 아파요. 아파서 시원하다지. 네. 방금 딱 지나려고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근데 이러고 그냥 올라가면 훨씬 쉽게 쭉 올라가. 앉아서 쉬는 게 절대 아니다고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이제 신선한 피가 다 올라가는 거, 혈물이 빠져 올라가고. 야, 진짜야? 진짜 풀렸어 이게.
지금 뭉쳤던 게, 쫙 뭉쳤던 게 풀렸어, 여기 있는 게. 순간적으로 아까 쥐가 쫙 올라오랬거든. 걸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졌죠? 예. 아, 다릅니다. 확실히. 신경과 의사인 선배님의 조언대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한 친구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발걸음에도 힘이 생긴 것 같았는데요. 등산 도중에 쉰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 쉬운 길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두 번째 길이라고 그래도 할만하네요. 자, 예, 이거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힘든데? 죽겠습니다. 물 먹으라. 너 오늘 진짜 물 별로 안 먹는다. 아까 그 영양제 있는 물 그거 빼고는 요거 조그만 통 옛날에 비하면 수분 섭취량이 옛날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먹는 거예요. 그거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쉬운 게 치고는 진짜 좀 힘들구만. 제가 천천히 따라 올라갈 테니까요. 올라가서. 안 그러면은.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선배님이 영양제 하나를 더 꺼내주었습니다. 물 한 통에 타서 먹는 것이었는데요. 친구는 좋아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산행. 우리는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달해 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깔딱고개 같은 오르막길을 오르니 안내 표지판이 나왔는데요. 300m만 가면 대남문에 도착합니다. 대남문으로 가는 길에 문수봉을 만났습니다. 문수봉 밑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마치 눈을 감은 강아지처럼 보였는데요. 조심히 올라가니 전망이 좋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문수봉에서 바라본 멋진 풍경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봉우리 왔습니다.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북한산은 보물이에요, 보물. 진짜 문수봉 어느 봉 하나 버릴 게 없어. 와, 진짜 멋있네요. 여기서 보는 뷰는 또 다르네. 문수봉의 유래가 문수보살을 상징한대요. 근데 문수보살이 뭐냐고 했더니 지혜가 완성되는 거래. 그래서 오늘 마지막 봉우리에서 지혜를 완성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대나무로 내려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탁 트인 전망과 함께 시원한 바위길이 나왔는데요. 이 길이 맞나 걱정이 됐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니 반대쪽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길을 돌려 대나무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저는 대남문으로 가는 길에 길을 잃어서 문수봉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심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역시 산치와 친구들 오늘도 한 건 그래도 잘못 가지 않고 바로 그냥 바로바로 고정돼서 대나무 쪽으로 내려가는데 북한산성 성곽이 보였습니다. 산행을 하면서 성곽길을 걷는다는 것이 참 즐거웠는데요. 한참을 걷다 보니 드디어 대나문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북한산성의 일부인 대남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몇 년 동안 쌓지 안 쌓지 막 왕가에서 논의를 하다가 쌓자고 해서 6개월 만에 쌓았던 12km의 산성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옛날에. 존경스럽습니다. 말로만 듣던 북한 산성은 오늘 처음 왔네요. 10km 거리도 어마어마하고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보세요, 풍경. 풍경을 구경하는데 스트레칭하는 형수님이 보였습니다. 멈추기만 하면 스트레칭이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좋아요. 북한산. 오늘 집에 계신 분들 당장 뛰쳐나오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산만 남았습니다. 오르막길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부 오도청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길다란 계단을 한참이나 내려갔는데요. 뒤에서 어떤 친구가 어느새 맨 앞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산길에 계곡이 나왔습니다.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한데요. 물 내리는 소리가 정말 시원해서 당장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구기계곡 자연관찰로에 도착했습니다.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물 한 모금 마시기로 했습니다. 물소리 들어서 좋고요. 이제 하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북타산 계곡이나 아니면은 설악산 올라가는 계곡 옆에 있는 듯한 느낌. 약간 그거를 갖다 축소한 듯한 느낌인데 정말 예뻐요.
예쁘고 멋있고 시원하고 여기서 여름을 벌써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앉아 초콜릿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과 영수님은 또다시 스트레칭을 하셨는데요.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쉬는 스트레칭이죠, 무조건. 근데 산에 와서는 잘안 쉬고 사실은 쉬고 나서 움직일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연속으로 얼마나 많이 쉬죠. 그러니까 잘 안 잘안 쉬거나 쉬어서 문제야. 중간중간에 그냥 정상에서 몸만 풀고 가요. 아니 쉬고 나면은 왜 더 몸이 더 처지잖아. 무거워지잖아. 주원장이 잘하는 스트레칭이죠. 이거 하면 진짜 편하네. 골반 시원하네. 이거 하고 나면 골반 시원해요. 남들이 보면 도하는 사람이잖아.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힘을 냅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찬 시간이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드디어 구기동 탐방지원센터가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산행이었고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무사히 잘 다녀온 게 기쁘고, 다음에 또 봐요. 제 산행 중에 가장 힘든 산행이었고요. 아까 중간에 오른쪽 허벅지 쥐가 나서 이제 포기할까 진짜 막 머릿속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장님이 스트레칭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때 풀어가지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든 산행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드디어 북한산 비봉 코스에 다녀왔습니다. 물소리도 들으며 예쁜 꽃도 보고 천천히 올라가느냐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하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여서였는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좋은 사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산행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광역 9번 출구에서 만난 저희는 북한산 대우아파트 뒤 분기점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족도리봉과 향로봉, 비봉을 차례로 올라갔는데요. 사모바이와 승가봉, 문수봉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문에 들린 후 구기탐방지원센터로 하산했는데요. 6시간이 넘게 걸린 꽤 힘든 산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우리들마다 전망이 너무 멋져서 탄성이 끊이진 않았는데요. 초보자라면 연습을 충분히 하신 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좋은 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360도비야.